넷플릭스의 회장 리드 헤이스팅스, 제프 베이조스 아마존 CEO, 또 짐 시네갈 코스트코 CEO, 워렌 버핏 버크셔 해스워이 회장 등 리빙 레전드라고 불릴 만한 이들이 자신의 롤 모델이자 경영 스승이라고 꼽는 인물이 있는데요. 바로 미국을 대표하는 유통기업 월마트의 창업자 샘 월튼입니다. 현용 기자님의 빈자리를 채우는 특별편 그 첫 회로 제가 출연하게 됐는데요. 약사이자 푸드라이터로 일하고 있는 정재현입니다. 사실 제가 월마트에 근무한 적도 있거든요. 오늘은 세계의 천재도 화려한 경영인도 아니었지만 저렴한 가격 전략, 고객 중심의 철학, 또 직원을 존중하는 리더십으로 시골 마을의 잡화점을 210만 명의 종업원을 둔 세계적인 기업으로 키워낸 샘 월튼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월마트와 같은 대형 할인 매장은 식료품, 의류, 가전제품 등 다양한 상품을 한 곳에서 살 수 있는 원스톱 쇼핑으로 고객을 끌어들이는데요. 제가 캐나다 월마트 약국에서 근무했던 적이 있는데요. 사실 여기에 월마트의 전략이 잘 나타납니다. 약국 같은 경우에는 약을 바로 조제할 수 없고 기다려야 되잖아요. 미국은 이 시간이 더 오래 걸립니다. 보통 15분에서 30분 정도 걸리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약을 기다리는 동안 고객들이 쇼핑하면서 뭔가 하나 더 사겠죠. 약국은 고객 방문 빈도를 높이는 역할을 하기도 하는데요. 약 자체가 음식처럼 반복 구매하게 되는 품목이기도 하고 또 다른 건 몰라도 약 지으러 가야 되는 거는 미루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약국 때문에 한 달에 한 번 쇼핑하러 갈 건 2번 가게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리고 사실 의약품 시장 자체가 수익성이 높은 편이어서요. 이걸 저렴하게 판매하면 고객 충성도가 높아지기도 하거든요. 월마트는 대량 구매를 하다 보니까 약값으로도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데요. 월마트 있을 때 유명한 제약회사의 브랜드 제품을 코너에 진열한다거나 할 때는 제약회사 담당 직원들이 자주 방문하는 그런 장면도 봤습니다. 얼마 전에 월마트 주가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었죠. 월마트의 실적이 미국 소비자들의 동향을 알 수 있는 기준이라고도 할 정도로 월마트는 명실상부한 미국 최대 소매 업체인데요. 지금은 전 세계 11만 개가 넘는 매장을 두고 있는 월마트의 역사는 인구가 5천 명뿐이었던 작은 시골 마을 아칸소주 뉴포트에서 시작됩니다. 1945년 9월 1일 27살이었던 샘 월튼은 뉴포트의 벤 프랭클린이라는 상점의 지역 가맹점을 인수합니다. 이 벤 프랭클린은 미국 전역에 가맹점이 있는 프랜차이즈 형태로 본사가 대량으로 저가에 구매한 상품을 공급해주면 각 가맹점에서는 갖가지 상품을 종류별로 분류해서 파는 그런 시스템이었죠. 당시 월튼의 매장은 140평 규모였는데요. 우리나라로 치면 작은 가게는 아니지만 당시 미국 시골에는 이 정도 크기의 가게는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월튼은 이곳을 임대 선불금 25,000달러를 주고 인수했는데요. 자기 돈 5,000달러에 장인에게 20,000달러를 빌려서 개업했다고 합니다. 월튼의 장인 릴랜드 롭스는 당시 아주 성공적인 사업가이자 변호사였다고 합니다. 아마 월튼의 귀인이 아니었을까 싶네요. 아무튼 월튼은 첫 번째 가게를 열 당시에 자신감은 있었지만 가게를 경영한 경험은 전무했었다고 나중에 회고했는데요. 자신감이 있을 만했던 게 20살이었던 1938년에 신문을 팔아서 4,000달러를 벌었다고 합니다. 이 정도면은 지금 가치로는 83,000달러, 하나로는 1억 1,400만 원 정도니까 대단한 거죠. 그것도 1938년이면요. 미국 경제가 대공황에서 회복 중이었지만 여전히 불안정한 그런 때였는데 말이에요. 이때 월튼의 판매 전략이 사람들이 빵을 사려고 길게 줄을 서 있는 곳에 가서 신문을 파는 거였다고 해요.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월튼은 첫 번째 가게 성공 목표를 세우는데 5년 내 아칸소주에서 가장 많은 수익을 내는 가게가 되는 거였죠. 그런데 사실 월튼이 인수한 가게에는 큰 하자가 있었습니다. 임대료로 매출을 5%를 내기로 했는데 이게 알고 보니까 말이 안 되는 수준의 엄청난 임대료였던 거죠. 사업 경험이 전혀 없었던 터여서 이걸 모르고 계획을 했던 건데 처음 시작을 하면서부터 벌써 실패할 가능성이 커지게 돼버렸던 거죠. 월마트에 가보시면 유명한 슬로건 중에 하나가 Everyday Low Price, 매일매일 최저가잖아요. 이렇게 임대료 부담이 큰 상황에서 월튼이 어떻게 저가로 물건을 팔 수 있었을까요? 여기서 월튼의 경영 철학이 돋보이는데요. 월튼은 먼저 모든 규칙을 배운 후 내 생각에 말이 안 되는 모든 규칙을 깨버린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고 해요. 과거의 관습에 상관없이 의미가 없다면 그냥 깨버리는 거죠. 자, 그럼 어떤 규칙을 깼냐? 당시 벤 프랭클린에는 룰이 있었는데요. 바로 판매할 상품의 80%를 본사인 버틀러 브라더스에서 사야 된다는 거였어요.
근데 문제는 이런 식으로 본사에서 공급한 상품의 가격이 저렴하지 않아서 소비자에게 저가로 판매하기 쉽지 않았다는 거고요. 월트는 이런 본사 규칙을 그냥 깨버리고 더 저렴한 공급 업체를 독자적으로 찾아 나섰고요. 결국 낮은 가격의 상품을 공급받으니까 소비자들에게 낮은 가격에 판매할 수 있게 됩니다. 당연히 본사는 이런 월튼의 행동을 달가워하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월튼을 막을 수도 없었다고요. 월튼의 가맹점이 엄청난 실적을 올렸기 때문이었다. 월튼이 벤 프랭클린 뉴포트점을 인수한 첫 해 매출은 45% 넘게 늘어서 10만 5천 달러를 기록했고요. 그 다음에 매출은 또 3분의 1이 늘어서 14만 달러, 다시 그 다음에는 25% 증가한 17만 5천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결국 사업을 시작한 지 30개월 만에 장인에게 빌린 돈을 다 갚을 수 있었다고 하고요. 월튼의 매장은 결국 아칸소주에서 제일 많은 수익을 내는 곳이 됐고, 월튼은 가게를 처음 오픈했을 때 목표를 이룹니다. 이렇게 쭉 아칸소의 1등 가게를 운영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월튼에게 절망적인 순간이 찾아오게 됩니다.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된 가게를 눈뜨고 빼앗기게 된 건데요. 문제는 월튼이 1945년 상점을 계약할 때 서명한 임대차 계약서에 갱신 조항이 없었던 거예요. 건물주는 당시 월튼의 높은 매출 덕에 꽤 짭짤한 수입을 올리고 있었지만 욕심을 부렸고 또 갱신 조항이 빠졌다는 점을 이용해서 임대 기간 갱신을 거부하고 월튼을 내쫓습니다. 그리고 자기 아들이 가게를 운영하게 했죠. 솔직히 저 같으면은 멘붕이 왔을 것 같은데 월튼은 포기하지 않고요. 다시 아칸소주 벤톤빌이라고 하는 작은 마을로 가서 이번에는 99년 동안 임대하는 조건으로 두 번째 가게를 엽니다. 이 가게 이름이 월튼스 5&Dime이었는데요. 5센트, 다임은 10센트잖아요. 이렇게 저렴한 물건을 판다는 그런 뜻이 있었죠. 월튼은 셀프 서비스 방식을 도입해서 염가를 유지했고 또 가격을 낮추기 위해서 상품을 직접 제조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그 무렵에 K마트 같은 프랜차이즈가 등장을 해서 월튼의 잡화점을 조여왔고요. 결국은 월튼도 대형 할인점 경쟁에 뛰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1962년 같은 아칸소주의 로저스에 월마트 1호점을 열게 되는데요. 이 월마트의 월은 샘 월튼, 자기 이름에서 따온 겁니다. 월튼은 일부러 외곽으로 빠져서요. K마트, 울코, 타깃 같은 그 당시 거대 경쟁사와의 경쟁을 피했고요. 이 최저가를 보장하는 슬로건을 내걸고 낮은 가격과 친절한 서비스에 주력합니다. 또 과감한 환불 제도도 실시했는데요. 한 일화로 월마트에서 잔디깎기 기계를 샀다가 결함이 있어서 반품하러 온 손님이 있었는데 영수증이 없어가지고 매니저가 반품을 안 해줬다고요. 그러니까 손님이 사장인 월튼에게 전화를 걸었고 이걸 알게 된 월튼이 매니저에게 가장 좋은 잔디깎기 기계를 손님의 집에 배달해주고 잔디를 직접 깎아주라고 지시했다고 합니다. 사실 지금도 똑같은 게 월마트가 반품을 진짜 잘해주거든요. 살짝 우리나라 쿠팡이랑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걸 악용해서 크리스마스 때 트리를 샀다가 시즌이 끝나고 반품하는 치사한 고객이 있기도 합니다. 아무튼 월튼의 첫 번째 월마트는 대성공을 거뒀고요. 2년 후에는 두 번째, 4년 후에는 세 번째 월마트가 문을 열었고 1968년에는 24개, 1975년에는 125개, 1985년에는 882개로 계속 늘어나게 됩니다. 월튼은 대형 물류 창고들이 모여있는 지역에 새로운 월마트를 개점하기도 했고 또 상품을 여러 매장에 비치할 수 있도록 한꺼번에 대량으로 구입합니다. 그러면 이제 공급처에서도 월마트에 싼 가격에 넘길 수 있었죠. 성장을 계속 거듭한 월마트는 1991년 미국 소매업계 1위 자리에 올라섰는데요. 더 놀라운 건 그 이후부터입니다. 1995년부터 99년까지 월마트의 생산성이 거의 3배나 증가했다고요. 규모가 커진 월마트는 포스기에 자체 위성 통신망까지 도입하면서 발빠르게 시스템을 구축했고요. 덕분에 효과적으로 재고 관리가 이루어졌고 전 매장에 물류를 원활하게 공급할 수 있게 됐습니다. 월튼은 성공하는 가장 쉬운 방법 하나로 남에게 배우는 것을 꼽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쟁 업체를 자주 들락거렸는데요. 뉴포트의 첫 번째 가게를 냈을 때는 선글라스를 껴서 변장을 하고 건너편 경쟁 업체였던 스털링 스토어에 가서 가격, 진열 이런 것들을 살펴보곤 했고요. 가게가 월마트로 커졌을 때도 마찬가지로 월마트의 CEO이자 부회장이었던 돈 소더키스트는 월튼을 처음으로 본 게 K마트에서였다고 하는데요. 이때 월튼이 K마트 직원을 붙잡고 물건을 언제 입고되는지 또
재고 주문은 얼마나 자주 하는지 하도 꼬치꼬치 물어보면서 저번에 대답을 모조리 파란색 노트에 적고 있었다 이렇게 회상을 했었고요. 이후에는 노트 대신 녹음기를 써서 경쟁 업체를 탐색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참고로 이렇게 월튼이 치열하게 경쟁했던 K마트는 월마트에 밀려가지고 2002년에 파산했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한 가지를 배워서 월마트에 도입했는데 바로 월마트 치어, 회사 구호를 외치는 거였어요. 1975년에 월튼이 아내와 함께 한국을 방문해서요, 서울 인근의 한 공장을 찾았는데 테니스 공을 만드는 월마트 납품 업체였다고 해요. 이때 월튼은 공장에서 직원들이 회사 구호를 외치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모습을 봤고 미국으로 돌아가서 이를 월마트에 도입합니다. Give me a W, give me a A, give me an L 이런 식인데요. 이게 진짜 하는 거 보면 되게 재밌습니다. 이후에 직원들이 회사 이름의 철자를 외치면서 하루를 시작하게 됐다고 해요. 월튼이 관찰한 거는 남의 가게뿐만 아니었는데요. 자기 가게에서도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관찰하는 걸 좋아했다고 합니다. 1950년에 벤튼빌에 가서 가게를 연 직후에 나이 든 여성들이 가게에서 속옷을 사가는 걸 보고 속옷 양말에 더 집중하기로 한 것도 같은 맥락이었고요. 제가 2000년대 월마트 약국에 근무하던 시절에 월마트에는 왜 이렇게 옷이 많지? 궁금했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2021년 기준에 월마트가 미국 의류시장 점유율 1위였다고 합니다. 샘 월튼의 이런 현장 중심주의, 현장에서 배워서 적용하는 감각을 월튼은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는데요. 컴퓨터는 판매 금액을 10센트 단위까지 알려줄 수 있지만 얼마나 판매할 수 있을지는 절대 알려주지 못한다는 게 월튼의 생각이었다고 합니다. 1991년 멕시코를 시작으로 매장을 해외로 넓혀간 월마트는 1994년 캐나다에 진출했는데요. 이때 과거 경쟁사였던 울코백화점 체인을 인수하면서 들어와서 이제는 캐나다 전역에 400개가 넘는 매장이 있죠. 저는 2000년 캐나다 토론토 북쪽 도시인 마컴 지점 월마트 약국에 입사했는데요. 이때 제일 놀랐던 점 중 하나가 바로 호칭이었거든요. 월마트는요, 직원을 임플로이라고 부르지 않고 어소시에이트라고 불러요. 직원들이 회사 일원이자 파트너라는 인식을 심어주려는 그런 의도인데요. 샘 월튼은 실제로 이 어소시에이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걸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참고로 어소시에이트 되면요 10% 할인 카드도 있습니다. 월마트가 1970년에 상장을 했거든요. 1972년 한 주에 16.5달러였던 주가가 2000년 3월에는 11만 6,736달러로 뛰었는데 투자금의 7,000배가 된 거죠. 그런데 이때 주식 소유자 대다수가 월스트리트 투자자가 아니었고요. 월마트 지점장, 가족, 친지였다고 합니다. 이걸 보면 확실히 직원을 샘 월튼이 파트너로 여긴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결국 월마트가 성공 가도를 달리기 시작하면서 샘 월튼은 19년 만에 자신이 처음으로 가게를 냈던 뉴포트에 월마트 18호점을 냈는데요. 고린 말로는 복수하려고 그런 건 아니었다고 얘기하지만 월마트 뉴포트점은 정말 엄청나게 잘 됐고 결국 예전에 월튼이 쫓겨난 자리에 있었던 건물주 아들이 운영하던 벤 프랭클린 잡화점 매장은 문을 닫게 됐다고 합니다. 월튼은 말년에 조지 부시 대통령에게 자유의 메달이라는 미국 신이 받을 수 있는 최고 등급의 훈장을 받았는데요. 이때 골수함을 앓고 있는 월튼을 배려해서 부시 대통령이 직접 찾아가서 훈장을 수여했다고 해요. 그가 원하는 곳이면 어디든 상관없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수여식이 이루어진 곳은 월마트 본사였는데 그 지역이 바로 아칸소주 벤튼빌 월튼스라는 월튼의 이름을 딴 가게가 처음 문을 열면서 월마트의 역사가 시작됐던 곳이었죠. 아칸소주 시골 마을의 잡화점을 미국의 국민 기업으로 키워낸 샘 월튼의 무한도전, 앞으로도 많은 분들에게 귀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